의원님들이 뭐 용어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저는 뭐 여당 의원님들도 이런 계엄 사태가 날 거라고 예측하지 않아서 어떤 의미로는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같이 의정활동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P통신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계엄령을 친위 쿠데타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사실은 저는 보통의 정치 영역은 협상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지만 이렇게 헌법을 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가 단호한 입장 그리고 행정부도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다 죽을 테니까요. 제가 포브스 기사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 행위로 인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것이 증명됐다. 윤 대통령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 한국의 군부 통치 시절을 전 세계에 상기시켰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국을 떠올렸다. 투자자들은 현대 아시아에서 계엄령을 시행한 아시아 국가에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 들어왔다. 대단한 유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금융정책 당국자들의 이번 일과 관련된 입장을 볼 거라고 봅니다. 계엄령 이후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또 다른 극복 시나리오를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8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다시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짓는 과정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최상목 기재부총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블룸버그에서 계엄령이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것에는 과도하다,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최상목 재무장관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포브스에서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여건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우리 탄핵이 2번 있었는데요. 2004년하고 2016년. 그때와 지금하고 다른 조건은 뭐가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2004년의 경우에는 이제 대외 여건상에 이제 중국이 경제가 굉장히 좋을 때였고, 16년의 경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은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고, 근데 그런 대외적인 영향을 보면은 지금 트럼프 소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 아까 근데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 뭐 숫자와 이런 게 뭐 변동치 않아서 별로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숫자가 올랐죠. 지표 숫자로만 보면.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숫자는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객관적인 경제 지표로는 특히 투자 심리, 소비 심리 지수 이런 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탄핵 이전으로는 102에서 93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83이거든요. 소비 심리도 안 좋고. 해외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칩스법이나 IRA나 미국의 트럼프와 관련해 이제 1월 달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피해볼 당장 대한민국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좋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더군다나 투자자들은 이제 아까 말한 미얀마나 태국 이런 나라랑 대한민국을 비교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서 말이죠. 우리가 뭘로 이제 믿고 앞으로 해볼 겁니까? 과거에는 중국이 호황이었을 땐 거기다 물건 팔아서 산 적도 있고 반도체를 우리가 잘 파는 사이클로 극복한 적도 있고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들어오면 1월 달에 그거 다 막히고 더군다나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48년 기준에 갖다 놓고 미얀마랑 비교하는 투자 시장의 하나로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방법 우리 위원장님 뭐라고 보십니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거는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단기간에 시장 안정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통해서 안정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신뢰를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극복 어떻게 할 건지. 포브스 한번 기회 되면 보세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에서 살아남는다면 이렇게 하면서 또 이야기를 뒤에 써놨습니다.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확실성은 제거돼야 된다는 취지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인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정 정책에 대한 중요성 지금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이 먼저 이럴 때 더 힘들어지고 소비 심리가 어려워지니까 자영업자 이런 데 너무 막
거의 파편화됐습니다. 여기 금융 관련된 중간원장님, 성인 관련된 수당 예정에 대한 문제를 요구하시고 앞으로 입장을 잘해주셨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